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입니다. 자, 풀업과 친업, 그 다음에 우리 프레스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영상을 올리기 이전에 일단은 그 견갑골, 우리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 많이 물어보세요. 숄더 패킹이 과연 뭔가? 숄더 패킹이 되게 쉽게 이제 보통 그냥 어깨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리는 게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조금 더 약간 심도 있게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왜 숄더 패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해하시려면 움직이는 어떤 패턴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팔을 위로 들었을 때 어떤 패턴을 아셔야 됩니다. 팔을 들을 때는 우리 상완골이라는 팔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날개뼈라는 게 뒤에 있죠. 보통 척추가 26개의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우리 늑골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늑골이 뒤쪽으로 해서 흉추에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앞쪽으로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날개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날개뼈와 팔뼈가 연결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는 팔뼈가 올라갈 수 있는 각도가 120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날개뼈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팔뼈가 180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견갑골과 팔뼈 실제 해부적으로 보면은 팔이 120도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견갑골이 올라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팔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팔이 180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120도와 60도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60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이 주는 게 뭐냐면, 숄더 패킹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우리 이런 동작,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날개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통 날개뼈의 모양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밑에가 이렇게 뾰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팔을 들어 올릴 때 우리 날개뼈가 이렇게 같이 60도 정도 올라가 줍니다. 그때 날개뼈, 특히 우리 역삼각형 모양의 밑에 있는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이 덜컹거리거나 뜨지 않게끔 잘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잘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거. 왜냐면 견갑골이 흔들린다면, 즉 견갑골이랑 우리 척추, 체간에 붙어 있는 견갑골을 잡아줄 수 있는 근육도 있겠지만, 견갑골과 상완골, 팔뼈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회전근개근이에요. 그 회전근개근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결국에는 날개뼈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날개뼈가 고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날개뼈랑 팔뼈를 연결하고 있는 게 회전근개근이에요. 날개뼈가 흔들린다면 고정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육은 한 곳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곳을 당김으로 인해서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고정점이 흔들린다면 적절한 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숄더 패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날개뼈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팔뼈가 올라갈 때 회전근개근이 순간적으로 우리 그 팔뼈의 상완 골두, 이게 이 팔뼈가 있으면 팔뼈가 우리 견갑골에 연결돼 있을 때 약간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골프공 그 세우는 거에 골프공이 올려져 있듯이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근데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고관절만큼. 그래서 회전근개근의 역할이 고관절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근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결국에는 날개뼈가 안정이 되고, 날개뼈가 안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아까 말한 회전근개근의 고정점이 될 수 있는 날개뼈, 걔가 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완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보통 우리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상완골이 있다면 그 상완골 위로 이렇게 우리 견봉하 공간이라고 이렇게 공간,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회전근개근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순간 회전 중심,
순간 회전 중심 경로, PIC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인데, 순간적으로 회전을 할 때 중심을 그 경로가 있어요. 그게 회전 중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는 사람들은 이 회전 근개근 약해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숄더 패킹, 숄더를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잡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숄더를 잡을 때 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게 이제 보통 제일 많이 다치는 부분이 회전근개근 중에서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위치가 되게 애매한 게 이렇게 아까 공간과 이 팔뼈 밑으로 이렇게 근육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마다 약간 말썽을 좀 일으켜요. 거기에 이렇게 찝히거나 이렇게 해서 염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주머니 같은 게 또 들어있어요. 벌사라는 게, 그게 또 염증을 일으키거나 해서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데, 어쨌든 그게 회전이 될 때 잘 중심화, 관절의 중심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결국엔 그게 정말 어떤 숄더 패킹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날개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우리 상완골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날개뼈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갈 때 날개뼈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그 잡아진 날개뼈와 우리 팔뼈 사이에 우리 회전근개근이 있죠. 걔네들이 적절한 장력을 발휘해서 관절이 정확하게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결국엔 숄더 패킹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거를 이론적인 거는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끔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좀 궁금했던 분들은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좋아지게 하는지 일단은 엑서사이즈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 그 숄더를 잡아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은 뭐 풀업이나 친업을, 풀업 동작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박아 놓는 거, 이거 숄더 패킹. 그 다음에 또는 프레스 하기 전에 굉장히 강하게 세게 해서 프레스 하기 전에 숄더를 잡아놓고 올리는 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걸 보통 고역치 전략이라고 해요. 고역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겉에 있는 큰 글로벌 머슬, 겉에 있는 머슬들을 이용해서 어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쪽에 있는 작은 머슬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역치 전략으로 일단 먼저 안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근육들을 먼저 통제할 수 있는 느낌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면 고역치 전략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풀업 하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 하면서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걸 같이 해주시면 무브먼트 패턴이 먼저 좋아지셔야 돼요. 무브먼트 패턴이 엉망인 상태에서 고중량을 들어서 무브먼트 패턴을 바꾸려고 그러면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낮은 단계의 수준으로 무브먼트 패턴을 먼저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무겁게 해서, 이제 무거운 상태에서 그 패턴이 바뀐 상태에서 무겁게 하면 동작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이렇게 어깨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어깨뼈, 우리 위쪽에 있는 근육, 이렇게 위쪽에 상부승모근이라는 근육, 여기가 목이 많이 발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숄더 패킹이 아래로 내리는 게 아래로 우리 숄더를 내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상부승모근이 과하게 많이 쓰여서 이게 날개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보통 위에 있는 상부승모근, 그다음 중간에 있는 중부승모, 그다음에 하부승모, 그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가 줄 수 있는 정거근, 얘네들이 짝힘이라는 거, 커플포스라는 거. 그러니까 세 개의 근육이, 네 개의 근육이 같이 다른 데서 근육이 수축하긴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근육이 수축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날개뼈를 상방회전하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거근이라든가 하부승모근, 중간승모근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분명히 상부승모근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경우에는 그런 애들을 먼저 강화시킨 다음에 무브먼트 패턴을 바꾸시면 더욱더 좀 패킹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할 동작은 패킹 동작을 한번 이제 몸소 해볼 건데, 옛날에 우리 리치롤 리프트라는 동작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리치롤 리프트. 내가 어깨 불균형 편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바닥에 몸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치롤 리프트는 팔을 앞쪽으로 뻗었는데 얘는 이제 Y자로 벌릴 거예요. 일단은 Y자로 벌리는 이유는
팔을 일자로 들었을 때보다 Y자로 벌렸을 때 우리 하부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방향이 그 Y 방향이랑 거의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결대로 운동하기 때문에 하부 승모근의 느낌을 좀 더 최대한 살리려고 이제 Y로 벌리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뜨지 않게끔 엉덩이를 꽉 잡아 놓으시고요. 어깨를 의도적으로 좀 올려보세요. 위로 올린 상태에서 올리는 이유는 올려서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려야 내리는 느낌을 찾을 수 있어서 그래요. 올린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내리면서 우리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 바깥으로 돌려서 어깨를 내리면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요. 돌린 상태에서 내린 거 유지하면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엉덩이를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잡아놓고 어깨를 우리 어깨 상완골, 이 팔뼈가 우리 소켓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소켓에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면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Y자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 올리세요. 다시 한번 어깨를 한번 올렸다가 쑥 올렸다가 올린 느낌 찾고 다시 내려서 바깥으로 회전하고 내리는 거 유지하고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어떠한 숄더 패킹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팔을 위로 올렸을 때만 숄더 패킹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 프레스 다 했는데 프레스 다 끝난 다음에만 숄더 패킹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회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각도 내에서 패킹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위로 올렸을 때 그런 어떤 숄더 패킹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라면, 이번에는 이제 움직이면서 숄더 패킹의 개념을 알려줄 거예요. 보통 우리 임피지먼트, 우리 충돌이 일어나는 건 보통 60도에서 120도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서 숄더 패킹과 관절을 얼마나 중심화시키고 소켓에 집어넣는지 그거를 연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론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지만 지금은 제 영상에 다 보여야 되니까 서서 안 하고 톨 닐링 상태라는 자세에서 할게요. 톨 닐링이라는 건 뭐냐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고관절을 필게요. 그러면 엉덩이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척추를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우리 척추를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거예요.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건데 한 60도 정도, 90도 좀 못 미치게 한 60도 정도에서 숄더를 우리 일단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 팔뼈를 우리 몸통 쪽으로 박아 넣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거북이가 머리를 쭉 뺐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팔을 들어서 숄더를 일단 견갑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중심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아까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들어왔죠. 아래 방향, 약간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죠. 좀 더 올라가면 또 아래 방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이어서 이 어깨 그 뼈가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박아놓고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걸 유지하면서 올려줘요. 그럼 올라왔을 때, 완전히 올라왔을 때 이게 아니고 위쪽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까 우리 여기 누운 상태에서 했던 Y 모양. 다시 한번 내리고 한 번 더 어깨 한 60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살짝 박아놓고 아래로 내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도 이게 아니고 이 상태가 될 거예요. 다시 마지막. 엉덩이 먼저 힘 주고 척추 안정화시키고 팔을 들어 올려요. 그 상태에서 어깨뼈 내리고 숄더 중심, 관절 이 상완골, 팔뼈를 몸통 쪽으로 살짝 박아놓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립니다. 야, 되게 어려운 거를 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인데 단순히 숄더 패킹이 우리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는 거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결국에는 관절이 회전을 할 때 중심에, 그러니까 회전 이게 올라갈 때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숄더 패킹인데, 그 전제 조건이 일단은 날개뼈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날개뼈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약간 우리 어깨를 살짝 내리는 우리 하강, 디프레션이라는 동작을 먼저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날개뼈가 안정적으로 아까 말한 우리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하강을 살짝 눌러주면서, 약간은 사실은 이게 디프레션도 중요한데 사실은 약간 포스테리어 틸팅이라 그래서, 얘가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라운드 숄더가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날개뼈가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밑에 있는 데가 떠서 뭐 윙잉이라고 하는 익상견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걸 일단 이렇게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프레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포스테리어 틸팅, 이렇게 후방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걸 해야 견갑골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게 올라가고, 결국에 그거를 해줘야 우리 회전근개근이 상완골을 잡아줄 때 그 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장력을 제대로 발휘함으로 인해서 상완골, 팔뼈가 아까 말했듯이 그 공간에서 적절하게 중심화를 이루면서 올라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숄더 패킹인 거죠. 어렵긴 하지만 이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서 톨릴링 상태에서 했던 거 있죠? 그것도 한번 해보신 다음에 프레스나 아니면 풀업 같은 걸 해보시면 확실히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내가 프레스 뭐 40kg, 50kg, 100kg 들면 뭐예요? 결국에 들고 나서 어깨 아프고 다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는 여자분들은 뭐 미용을 위해서도 하고, 남자분들은 정말 스트렝스 강해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 올바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다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올바르게 운동을 해서, 여성분들은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남자분들은 강해지려고 하는 거고, 또는 보통 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해봤던 거, 오늘 동작 해봤던 거 꼭 따라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